유아교육 기관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급에서 어떤 지도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이제 물리적 환경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동 개인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 또 학급 내 활동과 관련된 또 물리적 환경, 학급 내 활동 외의 물리적 환경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과에 대한 행동 규칙을 설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일과에 따른 지도, 그래서 뭐 일과 맞이부터 하루에 어떻게 지냈는지 순서별로 나와 있고요. 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성향이 있는 아동을 위한 학급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은 교직원의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촉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조교사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는 환경 구성이나 배치가 아동에게 허용되는 행동과 해야 할 행동 목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에는 모든 환경은 메시지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을 통하여서 교사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정보를 단서로 제공하면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을 잘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죠. 아동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요. 아동 개인과 관련된 환경이라고 함은 자신의 물건이나 자신이 사용할 물건을 보관하거나 정리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동이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일과를 안정되게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는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자기관리와 기본생활 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동이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고 일가에서의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자신이나 물건이나 사용할 물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아동 자리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줘야 하겠죠.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은 사진을 같이 붙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좋아하는 동물 모양을 그려서 그 모양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자신의 이름을 제시할 때는 이름 글자만 제시하거나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또 영어의 경우에는 사진과 글자를 함께 제시하고 유아의 경우 사진과 글자 또는 글자만으로 자리에 대한 단서를 주거나 앞에 이제 뭐 크로바 표시라던가 하트 표시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또 유아가 관련 있는 사물, 그림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자리와 매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개별적인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것으로 제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수준을 고려한다고 해서 글씨를 아는 아동과 모르는 아동에게 다르게 제시한다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학급 전체 아동에게 같은 환경을 제시하여 아동의 자존감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주교재 231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신발 정리하는 자리, 그 다음에 사물함. 사물함도 이제 이렇게 뚜껑, 이런 개폐형으로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있고요. 개방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건거리, 이런 것들도 개인 가방, 거리, 뭐 수건거리가 또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책상, 대그룹 자리, 의자, 이런 것들도 유아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급 내 활동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인데요. 활동 영역의 구분과 영역 배치에 대해 살펴볼게요. 활동 영역이 있는 공간은 아동의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대소 집단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활동 영역에는 아동의 관심이나 흥미, 요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자료가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해당하는 영역에서 충분히 탐색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동의 관심이나 흥미, 요구, 참여에 따라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쌓기 영역, 그다음에 뭐 역할 영역, 뭐 도서 영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232페이지 아마 사진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영역은 아동이 자신의 흥미, 요구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고 계획하여서 실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아동이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하고 교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겠대요. 합리적인 배치는 어떤 배치냐면 각 활동 영역마다 활동이 요구하는 과제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역은 조용히 스스로 탐색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하고 어떤 영역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영역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활동 영역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종류, 또 아동이 움직이는 정도, 통로의 사용 여부, 소음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과 또 시끄럽고 동적인 공간을 구분을 하고 조용하고 물이 필요한 공간과 동적이며 물이 필요한 공간을 구분하여서 배치합니다. 각 영역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서 영역을 배치해야 되는데요. 교구장이나 가림판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아동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활동이 진행되는 언어 영역 옆에 시끄럽고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쌓기 영역이나 역할 영역을 배치한다면 언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동의 집중에는 방해가 되겠죠. 또 활동 영역의 공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 간의 간격이 충분한지, 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지, 영역 밖으로 나와서 놀이하는 아동이 많은지 등을 고려해서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역에 참여하는 인원의 수를 조절하여서 아동과 약속을 정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인원 제한하는 이제 이름표를 구성하기도 해요. 미술 영역에 이름을 붙이는 게 뭐 5개다. 그럼 5명이 다 차면 다른 영역에 가서 놀이하다. 그 자리에 이름표가 비었을 때 와서 놀이를 하는 방법입니다. 또 교실이 좁은 경우에는 영역을 통합하여 배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동이 활동하는 공간이 좁을 경우 서로 부딪히거나 활동하던 놀잇감을 쓰러뜨리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갈등 요소겠죠. 그래서 뭐 역할과 쌓기를 통합하거나 또 수어나 과학을 통합하거나 또 뭐 음률하고 또뭐 쌓기를 통합하거나 그래서 동적인 영역끼리 통합을 하고 정적인 영역끼리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자료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수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활동 내 자료 정보는 아동이 학급 내에 어떤 활동들이 제시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활동 자료에 대한 시각 단서를 정보로 제공을 합니다. 이는 교실 영역이나 활동 자료를 아동이 탐색하고 선택하여 실행하고 활동 후에 정리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특히 활동 후 정리를 할 때 활동한 자료를 어디에 정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리로 인한 문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리에 대한 자조행동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단서를 제공했죠. 번호를 주거나 사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림, 뭐 도형 표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자리에 맞게 시각 단서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단서는 연령에 따라 사진으로만 제시하거나 글자로 제시할 수도 있고 사진과 글자를 함께 제시할 수도 있어요. 다만 사진으로 시각적인 단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한 활동 자료나 주제에 따라 교치한 자료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사진도 함께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이 유의점입니다. 사진을 바꾸어 주지 않을 경우 바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동이 활동을 할 때 당황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미리 확인해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모양이나 같은 색깔, 같은 숫자 등을 매치하도록 특정 모양이나 색깔 숫자를 시각적인 단서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서 영역에서도 고무줄을 이용해서 책에 이렇게 번호를 붙이거나 그러면 책에 1번, 그 다음에 도서장에도 1번, 그럼 1번 자리에 1번 책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책 9권을 면지가 보이게, 표지가 보이게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활동 자료의 수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활동 자료는 아동의 수와 흥미 등을 고려해서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활동하는 중에 아동 간의 다툼이나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흥미로워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 자료의 경우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영아들의 경우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투게 됩니다. 나누는 공유의 개념이 없다 보니 이제 자꾸 싸우고 자기가 먼저 갖고 논 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장난감을 하루 종일 들고 다니고 그런 모습도 이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활동 자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하겠죠. 또 자료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서 보완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아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자료로 인해 짜증을 내게 되거나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동에 대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잘 작동되는 자료를 먼저 선택한 아동과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일과 시작 전에 영역에 제시한 활동 자료를 확인해서 아동이 편안하고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 물리적 환경 구성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아동에게는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아동의 생활 특성, 관심이나 흥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물리적인 환경을 구성할 때 반영하면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학급 내 활동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을 구성한 후에는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환경으로 재배치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물리적 환경에서 점검할 내용은 흥미 영역 중 지속적으로 갈등 상황이나 부적응 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영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재배치를 해야 돼요. 흥미 영역이 공간 크기에 비해 많은 아동이 동시에 놀이하고 있나? 또 아동 수에 적절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놀잇감으로 인한 분쟁이 잦은 영역이면 놀잇감을 충분히 준비해서 재배치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히 준비하기 여의치 않으면 한 번에 놀이할 수 있는 아동 수를 제한하고 순서대로 놀이에 참여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이 원하는 놀잇감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아동이 사용하는 놀잇감을 최대한 아동이 손쉽게 선택하고 쉴 수 있는 위치나 공간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아동의 흥미를 분산시키는 물품, 교사용인 위험 물품 같은 거는 아동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서 아동의 관심과 흥미가 자신이 선택한 놀이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동이 모이는 공간은 충분히 넓은 곳을 선정하여 아동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좁은 공간에 모이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되어서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간에 모이도록 합니다. 또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나 대집단 활동, 이동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공간 등을 선정할 때 사전에 아동끼리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동의 흥미에 적절한 교구로 환경 구성을 하여서 아동이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실 내에 비치된 놀잇감의 수준이 아동의 발달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부적응 행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학급 내 놀잇감의 수준을 확인하고 재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아동이 관심을 갖는 주제의 놀잇감이 배치되도록 하고 퍼즐이나 도서 등은 아동의 흥미에 적절한지 점검하여
재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아동이 즐겨하는 퍼즐 및 도서와 새로운 것이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야만 흥미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소리나 다양한 색깔 등과 같이 강력한 자극의 강도로 인해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는 아동이 있다면 이를 배려해야 합니다. 소리 등에 민감한 아동이 있다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 카펫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 구성을 해야 되고요. 또 소음이 발생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활동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다른 또래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과격한 소음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조금씩 보완될 수도 있게 되겠죠. 또 다양한 색깔들과 등과 같은 자극의 수나 강도의 강함으로 인해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으면 자극의 강도를 줄여줘야 합니다. 자, 발달 연령에 따라서 적합한 환경 구성을 살펴보면요. 이제 환경을 구성할 때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0에서 2세인 경우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영아들이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영아들에게 감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대소근육 운동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환경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아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만 3, 5세의 경우에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면서 아동의 독립성과 개별성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래와의 협력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동시에 조성하고 개인의 발달과 사회적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 영역과 자료를 제시해서 아동이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과정을 갖도록 활동 자료를 제시하는 거죠. 이를 통해 아동은 자기 주도성과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이 되게 중요한 활동이에요. 예,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기관에서도 장시간 동안 이 운영을 하죠. 그리고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연령에 적절한 활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달 연령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 과학 영역에서 관찰하기 위한 단순한 사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 사물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종이를 관찰한다. 예. 근데 바꿔서 종이에 있는 색깔과 종이를 분리할 수 있는 실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물에 적셔서 또 종이를 해체해 보기도 하고 반대로 또 종이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물에서 걸러서 또 모여서 종이를 말려서 만들어 보는, 얼마나 아이가 재밌겠어요. 이 물과 같이 이 종이가 만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의미합니다. 또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영역에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판게임이나 극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된 활동들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급 내 활동 외에 이제 물리적 환경은 무엇이냐면 이제 계단, 복도, 화장실, 세면대 이런 이제 기본생활 습관과 규칙 습득에 영향을 주는 장소이죠. 그래서 계단과 복도의 경우에는 안전에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규칙을 시각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세면대의 경우 개인적인 위생과 관련이 있고 자조기술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바르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 규칙 등을 알 수 있도록 시각자료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세면대를 사용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린다던가 손 씻기, 양치하기, 화장실 신발을 사용하는 경우 신발을 정리하는 등과 같은 내용의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시각 자료를 해당하는 장소에 붙여줍니다. 23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계단의 오른쪽 왼쪽을 표시한 표시,
또 복도의 발자국을 이용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발자국 표시들, 또 기다리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앉는 표시를 바닥에 붙이던가, 아니면 화장실 신발을 정리할 수 있게 신발 그림자와 신발을 짝 맞추기해서 놓는 방법, 또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화장실에 붙여놓거나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놓는 방법, 또 손 씻는 방법도 세면대에 붙여놓고 양치질하는 방법도 이제 세면대에 붙여놓으면서 유아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수행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자연스럽게 아동의 기본생활 습관을 지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불어 화장실의 경우에도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이제 붙여놔서 스스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게. 이건 매일매일 반복해도 모자람이 없겠죠. 아이들이 일상을 이제 사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가에 따른 행동 규칙을 설정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자,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일가에 대한 정보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은 어떤 것이 허용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명확히 배워야 하고 적절한 행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은 일과를 지내면서 요구되는 규칙과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게 됩니다. 일과에서의 규칙은 대부분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례 지키기, 실내에서 뛰지 않기, 놀이값 제자리에 정리하기, 대그룹 시간에 떠들지 않기, 교실에서 조용히 말하기 등의 규칙은 공공 질서와도 관련이 있겠죠. 규칙은 긍정적 행동 지원의 기초로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약속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 행동을 의미합니다. 기대 행동은 다양한 환경에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동이 일과에 따른 행동 규칙을 배우고 잘 습득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이러한 행동을 기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일과를 예측하여서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줄이도록 기대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동이 기대 행동을 좀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기대 행동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기대 행동 설정하고 또 긍정적인 행동문을 제작하고 또 작성한 행동문을 게시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기대 행동을 강화하는 실행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 행동을 설정이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안전과 존중, 책임 측면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은 다양해요. 이는 아동이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행동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대 행동은 사회적인 가치를 또 담고 있어요. 교육기관 상황에서 채택되는 기대 행동은 존중하기, 책임지기, 친절하기, 최선을 다하기, 지시 따르기와 같은 것입니다. 기대 행동은 연령에 따라서 두세 가지 또는 세네 가지로 정할 수 있는데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안전하게 행동하기, 존중하기, 책임지기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 행동을 설정하고 작성하는데 몇 가지 고려사항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기대 행동을 설정할 때 아동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생님 혼자 정하고 따라라 이거보다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동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고 자율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대 행동을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기대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아동이 쉽게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행동문은 긍정적이어야 하고 발달에 적합한 언어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하게 행동하기에 대한 기대 행동을 복도라는 상황과 관련지어 작성할 때 복도에서 뛰지 않아요 라는 부정 언어보다는 복도에서는 걸어 다녀요 라는 긍정문으로 작성해서 긍정적인 기대 행동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기대 행동 수를 적당히 정해서 너무 많이 정하면 예, 상황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아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